정신의 자매들. 12날이 지났다. 형의 소식이 없는 12날, 나는 모든 남자가 사라지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종종 내 형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재능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아버지를 포함해 우리 가족의 모든 남성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기술처럼 보였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종종 따뜻함과 친밀함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리에게는 무척 달랐다. 할머니 제키가 나에게 축복을 세어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으라고 조언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에게 가족은 선물이었고 나에게는 어색한 짐이었다. 결국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역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아버지가 내 삶에 기여한 유일한 것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마치 기억에 남지 않는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생각할수록 가족에 대한 개념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다. 전형적인 일요일 바비큐. 모두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만끽하는 모습. 그러나 나에게 가족은 맞지 않는 조각 퍼즐과 같았다.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갇혀서 지원적인 가족을 갈망하고 있었다. 됐어.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바닥을 빛나도록 닦으라는 악의 계모는 없었다. 대신 나는 가족의 무관심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내가 가진 질서에 대한 집착은 혼돈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항상 통제권을 쥐기 위해 손을 뻗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나는 내 삶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고 그것은 분명히 힘들었다. 가족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는 지지적인 유닛을 갈망했다. 무언가를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정말 지지하는 연결이 없었다.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어쩌면 신체적으로도 체크아웃 해버렸다. 그들의 부모 역할은 금전적 지원과 때때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 정도였다. 내가 묻지 않더라도. 나는 마치 험난한 바다에서 떠있는 외로운 배처럼 등대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내 구원인 멜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와 내 집의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전마의 변덕과 아빠의 잦은 부재에 대해. 멜리사의 정령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녀의 웃음은 내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힐 수 있었다. 그녀도 가족의 기능 불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녀의 신념을 엄격히 시행하는 어머니와의 싸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그녀는 뿌리를 반항하면서도 수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가 동네 커피숍에서 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사랑과 수용이 있는 가족을 만드는 거야. 그녀가 말하며 눈이 반짝였다. 우리가 잘 아는 혼돈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 카페의 아늑한 구석에 앉아 꿈과 열망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갈망하는 가족의 종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해와 지지에 기반한 유대감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고 현재의 삶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정해진 가족이 없는 두 소녀가 함께 모여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혼돈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꺼려졌다. 오히려 나는 멜리사 집에서의 평온함의 순간을 즐기며 그녀의 특이한 가족 환경을 만끽했다. 그녀의 집은 전통적이지는 않았지만 내 집의 고립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따뜻함을 풍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기발하지만 우리를 양팔로 맞아주며 무수한 애완동물과 웃음을 가득한 삶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서로의 고난과 승리를 나누며 때때로 완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반을 찾는 자매와도 같았다. 멜리사는 나의 나침판이었고 항상 나를 격려하고 굳건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밝힌 삶을 상상하도록 촉구했다. 함께한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가족이 단순히 혈연관계나 사회적 규범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택, 공유된 경험,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로 합쳐졌다.
그래서 비록 내 가족은 여전히 기능불능의 용광로일 수 있겠지만 나는 멜리사와의 유대를 발견했으며 그것을 기르고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녀와 함께 나는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삶을 꿈꿀 용기를 가졌다. 우리의 과거의 무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원했던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삶.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있었고 앞으로의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는 충분히 보였다. 그것은 집 같은 느낌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주가 흘러가면서 멜리사와 나의 연결은 끈질기고도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피어났다. 우리는 꿈과 두려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멜리사가 몰래 자신의 방에 숨기는 페이스트리를 간식으로 먹곤 했다. 어느 저녁, 내 혼란스러운 집안 생활을 다룬 특히 힘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나는 멜리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딱 저녁 먹으러 온 거네. 그녀가 외치며 나를 초대했다. 멜리사 집의 저녁은 항상 활기찬 장면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간단한 식사를 레프터과 이야기로 잔치로 바꾸는 기능이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고 멜리사와 나는 개들이 짖고 고양이들이 다리 사이를 오가고 여러 작은 애완동물들이 서두르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의 반응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따뜻함의 보금자리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나는 웃음의 리듬에 따라 몸을 흔들며 내 어깨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장난스러운 고양이들이 식사실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멜리사가 한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리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흥분이 보였다. LGBTQ+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 이것은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어떤 본능적인 흐름을 끌어당기는 비전이었다.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멋져. 우리는 공원이나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 멜리사가 머리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정신의 자매들이라고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덜컥 입에서 나왔고 그 단어가 내 혀에서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혼란 없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어. 완벽해. 그녀가 대답하며 눈이 반짝였다. 시작하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우리는 계획에 쏟아부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전단지를 만들고 지역 센터 및 온라인 포럼에 연락드려 우리 클럽의 아이디어를 홍보했다. 우리의 흥분 속에서 다른 아이들도 우리가 구축한 소속감이 갈망받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첫 모임의 날이 밝았다. 햇살 가득한 날씨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근처 공원을 선택했고 풍성한 풀과 화려한 꽃들이 가득한 활기찬 공간이었다. 멜리사와 나는 푸른 참나무 아래 피크닉 담요를 펼쳤고 그 아늑한 구석은 초대받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두근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누가 올까? 완전히 실패하게 될까? 나는 자신감 넘치는 멜리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나는 마음의 긴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명, 또 한 명, 그리고 호기심 어린 얼굴들로 둘러싸인 담요 주위로 계속해서 모였다. 우리는 서로를 소개하며 단순한 공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야기, 사랑, 투쟁, 그리고 수용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웃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해가 저물어가자 햇살이 낮아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쏟았다. 멜리사는 토론을 주도하며 모두에게 자신을 나누도록 격려했고 참나무의 보호 아래 편안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모든 모임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성장했다. 우리는 공유된 기쁨과 승리를 통해 연결되는 조각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합류하면서 우리의 다채로운 테피스트리에 색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영화의 밤, 피크닉,
그리고 지역 동물보호소 자원봉사와 같은 이벤트를 조직하며 우리 스스로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에너지를 쏟았다. 첫 자긍심 이벤트의 저녁이 다가왔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멜리사는 두 사람 모두 같은 복장을 입게 하자고 주장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밝은 무직의 색상을 입었다. 공원은 사랑의 모든 형태를 축하하는 즐거운 사람들이 가득 차게 변모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 분위기에 흠뻑 빠졌다. 꿈, 수용, 이겨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모든 구석구석은 웃음과 희망, 수용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멜리사와 함께 서서 우리 클럽의 멤버들이 포옹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소속감이 밀려왔다. 멜리사는 나를 향해 돌아보며 그 순간의 찬란함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 있어. 그녀는 그 소리도 가늘어질 정도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그런 따뜻함이 우리 사이에서 느껴졌다. 우리가 만든 가족 같은 느낌이야. 내가 대답하며 주위에 웃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정확해.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랑과 지지를 찾았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가 두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 해가 저물며 핑크와 오렌지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동안 나는 내가 알던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이 단순히 이 순간으로 이끄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상처는 내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있겠지만 나는 멜리사와 우리 선택된 가족과 연결되어 평온함을 찾았다. 그날 밤은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 모든 눈물, 모든 웃음, 모든 공유된 비밀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낳았다. 나는 더 이상 멀리서 가족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하나를 창조했으니까 사랑, 상호 존중, 그리고 끈질긴 정신으로 묶인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멜리사가 곁에 있어 나는 다음에 무엇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카워브해갈 것이며 역경에 맞서 강해지며 내 네트워크 안에서 자라는 사랑을 포용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끝내세요.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든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는 뛰어난 무언가로 발전했다. 정신의 자매들 클럽은 우리 작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비판적이고 가혹한 세상에 있는 오아시스였다. 주간 모임은 웃음, 공유된 이야기, 그리고 상호 지원으로 가득 차 있는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지역 자선단체 및 조직에 자신을 소개하며 다양한 그룹 간의 다리를 놓고 사랑과 수용이 종종 부족한 곳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멜리사와 나는 우정의 리듬을 찾았다. 단어가 필요 없는 이해가 있었다. 걱정이 내 마음을 흐리는 순간 그녀의 한 번의 시선은 안개를 가셔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형성한 유대는 내가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깊었으며 신뢰와 공감, 그리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된 여정에 구축된 것이었다. 가장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나의 삶을 바꾸는 예기치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의 소리의 원천이었던 할머니 제키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불안이 다시 배를 조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항상 내 목소리의 원천이었고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멜리사는 즉각 내 긴장감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그녀를 보러 가자. 그녀가 말했다. 흔들림 없고 확고한 목소리였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기대되는 것과 두려움을 혼합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며 그녀의 위안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자 나는 여전히 그 다정한 미소에 맞닥뜨렸다. 그녀는 약간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온기 있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아, 누가 왔는가?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거칠지만 여전히 따뜻한 힘이 느껴졌다. 오늘 내 하루를 밝히러 온 두 소녀. 나는 그녀를 포옹하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의사들은 곧 잘 돌아다닐 거라고 하네. 알다시피 나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지. 다음 1시간은 우리에게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내가 멜리사와 함께 클럽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끼친 기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경청했다. 할머니의 나이에 자부심의 눈이 빛나고 그녀의 불굴의 정신이 병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떠나는 시간에 그녀는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너는 아름다운 걸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어.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서로에게 가족을 만들었고 그것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이야.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도록 하겠어요. 그날 저녁, 멜리사와 나는 별빛이 쏟아진 하늘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숙소를 걸었다. 보아, 내가 가족의 장로가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농담으로 내 무릎을 내리쳤다. 나는 그녀의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하며 웃었다.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길 바라며 그때까지 그걸 변질시킬 일은 전혀 없어. 너무 소중해. 우리는 잠시 멈춰 부드러운 풀밭에 발을 옮기며 그 밤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각자의 꿈을 마주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을 계속 확장할 수 있어. 내가 희망을 느끼며 말했다. 멜리사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 우리는 우리 비전을 어디든지 확장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해. 그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할머니의 회복을 도우며 클럽의 성장 찬란하게 다음 단계에 나아갔다. 우리 멤버들로부터 지원이 엄청나서 할머니의 아파트로 잘 낮춰진 선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마치 내 삶이 완전히 한순간에 돌아가며 사랑과 우정으로 엮인 다채로운 테피스트리인 것 같았다. 개월이 지났고 연례 자긍심 행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설레는 공기가 감도는 날이 올게가 길어졌다. 공동체로부터의 반응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이었다. 하루가 밝고 주변에 퍼미려한 얼굴이 충만한 가운데 나는 멜리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섰다. 내가 행복한 얼굴들로 가득 찬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구축한 것에 대한 잔인한 감사의 마음이 떠올랐다. 우리는 가족의 집으로 다가가야 하는 연결된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 연대는 지난 시초의 상처를 회복하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가 외치며 분위기를 전했다. 오늘 여기 와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수용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는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조화를 품고 있습니다. 군중은 함성과 응원으로 흔들리며 터뜨렸고 즐거운 공연, 연설, 그리고 웃음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사건이 아니라 함께 키워낸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가 오르면서 나는 멜리사 곁에서 우리의 여정을 회상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우리는 사랑이 만개한 성소를 구축하였습니다. 과거의 혼란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다음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누가 이곳에 있는 두 소녀가 이렇게 깊은 것을 만들 줄 알았을까? 멜리사는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느낀 소중함을 나눴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웃음, 사랑,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소속감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클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잉태된 괴리감을 지닌 누군가를 환영하는 공간. 그리고 나는 차라리 평화로운 기분이 크게 밀려왔다. 내 삶의 장소는 멜리사와 선택한 가족, 그리고 마침내 집이었다.